전국! 노래자랑 하면 떠오르는 송현수님이 광고하는 9점 녹용! 됐죠? 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젊은 세대가 왜 결혼과 연애를 하지 못하는지 혹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되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20, 30대의 연애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0%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결혼할 의향이 없다라고 밝힌 사람이 무려 47.3%에 해당됐습니다. 우리들은 왜 이렇게 연애나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걸까요? 첫 번째는 부모 세대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결혼관 혹은 연애관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하게 돼요. 어디서 하게 되냐면 보통 부모님으로부터 선행학습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선행학습이 좋았다면 우리도 결혼과 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봐왔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죠. 부모님이 서로 성격 차이로 싸우고 부모님 쪽에 한 분이 바람피시거나 그리고 결국 이혼하시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나에게 신체적 혹은 언어적인 폭력을 가했다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나 아빠가 결혼을 통해서 행복해졌다기보다는 서로 희생하면서 힘들게 산다는 것을 보아온 거죠.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겪은 우리의 가정을 보고 나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부산물이 생겼어요. 첫 번째로는 결혼은 되게 위험할 수 있으며 결혼을 한다면 엄청나게 신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누굴 만난다면 내가 지금 살면서 양육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상처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든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격이나 어떤 기질적인 측면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은 채로 크게 되면 연애에서도 안정적인 연애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가 실패로 돌아가고 실패하면서 또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서 또 벽을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들처럼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SNS 그리고 커뮤니티의 영향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많아 보여요. 제가 늘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하지만 그렇게 예쁘고 잘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긴 합니다. 왜냐면은 뽀샵, 여러 가지 각도, 조명빨 이런 걸로 실제로는 그렇게 생기지 않은 분들이 꽤 많거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걸 통해서 이 관리를 통해서 또 잘생겨지고 예뻐진 사람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절대 다수는 그냥 평범하거나 그렇게 생긴 것 뿐이죠. 우리들의 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높아져요. 우리들이 차은우나 아이린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그런 사진들이나 그런 영상 속의 멋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눈도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가 SNS에 진짜 잘생기고 예쁜 커플이 있다고 치면 뭔가 되게 행복해 보이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저 커플처럼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괜찮은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면서 선택을 점점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한 이게 대체자가 상당히 많을수록 우리들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선택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연애나 결혼을 조금 수월하게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 사람이 많고 대체자가 많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조금 더 고심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사례들이 우리 행간에 떠돌게 돼요. 뭐냐면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이 아니라 파탄 나고 누가 때리고 큰일 나고 이런 경험들이 글로 올라와요. 우리들이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 지레 겁을 먹게 됩니다. 그게 다수의 사례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사례가 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사례들 많이 보게 되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부부의 세계. 그런 것들이 내 주위에 만약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들은 결혼 진짜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정말 신중해서 해야 되구나. 사람 잘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 강하게 갖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그냥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괜찮은 사람들도 결국
이혼하고 바람피고 이러니까. 세 번째로는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청년 빈곤층 관련된 통계들을 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들이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주위에서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보통이거나 잘 못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예전이라면 뭐 미래에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힘듦을 버티지만, 지금은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다 혹은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란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소득이 없을 때는 연애와 결혼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공원만 걷거나 뭐 집밥만 먹거나 이럴 수 없거든요. 결국은 뭐 어디 데이트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뭐 멋진 선물을 준다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연애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못한다면 우리들은 되게 부끄러운 마음 혹은 부족한 마음을 갖게 돼서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난 연애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데이트도 힘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긴 더 어렵습니다. 집값은 이 기성세대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지나치게 높아서 우리들이 빚쟁이가 돼서 시작할 수밖에 없고, 빚쟁이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집을 찾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임대주택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갖고 시작하길 원하지 않죠.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면 임대주택으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갖추어진 사람을 찾길 원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찾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겠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거죠. 끝으로 이 외로움을 잊게 할 컨텐츠가 지나치게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들이 즐기고 관심을 갖고 몰입할 것들이 너무 많죠. 게임이나 뭐 요즘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지금의 외로움이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잊게 됩니다. 예전이라면 어떤 이런 즐거움과 재미를 이성에게도 찾기도 했다면 지금은 혼자서도 그런 거에 집중하고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어요. 내가 어떤 가정의 아내로서 혹은 가정의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내 스스로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더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게임기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되게 아이를 위해서 아끼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은 내가 왜 굳이 결혼해서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이한테 치여서 잠도 잘 못 자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기성세대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고 뭔가 행복감과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지만, 제가 1번에서 말했다시피 그게 책임감의 즐거운 상황이나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힘들고 스트레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죠. 제가 이 주제를 다룬 것은 꼰대처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찍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자이든 타이든 점점 더 결혼과 연애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나마 연애와 결혼을 선택지에 넣고 고려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머리를 아프게 합니다. 앞서 다룬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조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고르고 만나고 결혼해야 된다면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첫 번째,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겪지 않을 만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 두 번째, 내가 순탄치 않은 가정 환경을 겪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만한 멘탈을 소유한 대상일 것. 세 번째, 차은우나 아이린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설렐 수 있을 만큼의 외모를 갖춘 대상. 네 번째, 남들 다 하는 데이트를 하고 집을 얻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일 것. 이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와 결혼을 해야겠다 해도 이 대상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차라리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한두 가지가 만족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머지 한두 가지가 만족되지 않아서 이 불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바에는 조금 더 기다리고 더 신중해지기로 선택한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저처럼
이러한 요인들이 갖춰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을 때는 이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희박한 확률을 찾아 헤매게 된 우리들은 연애와 결혼이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대안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왜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냐고 하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혼이나 연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엄마?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